있어서는 정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염증에 의해서 부종이 동반되기 때문에 췌장 전체가 커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또는 국소적으로 커질 수가 있고 스웰링이 있기 때문에 췌장의 변화는 스무스하지만 주변과의 경계가 뚜렷지가 않게 되고 췌장 실질의 F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췌간의 확장이 동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급성 췌장염은 주변에 이 소장의 파라 같은 일러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주변에 가스가 유독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쪽에 그러니까 팬크레아스 헤드 쪽이 더 심해지게 된다면 디스탈 바이러트를 옵석션 시켜서 담낭이나 그 상방으로 담도를 확장시키는 2차적인 소견들도 있죠. 자, 초음파 사진을 보면 췌장 전체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럼 두꺼워져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드 쪽에서 볼 때는 한 2.5cm, 바디 테일은 한 2cm까지 정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컨디션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통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F가 보면 아주 헤테로지니스하죠. 하이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마진이 스무스하지만 뚜렷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리펜크라틱 플루이드 컬렉션도 있습니다. 이런 소견으로 우리가 췌장염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데 급성 췌장염을 해보시면 경험 있으신 분들 보시면 상당히 초음파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염에서 주변에 장관에 일렬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탐촉자가 어느 정도 압박을 하게 되는데 압박을 하게 되면 환자가 아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췌장염에서 우리 초음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말단 췌장염에서 췌장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 알코올뿐만이 아니고 담석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담석증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초음파가 유용하고 그 다음에 급성 췌장염에 우리가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가성낭종과 급성 액체 저혈가 비교적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팔로우를 할 때 매번 CT를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팔로우를 추적 검사할 때 초음파가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액체 저혈을 보시면 이 췌장과 주변 부종으로 해서 이런 플루이드는 초음파로 아주 민감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게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을 때 췌장이 회복되면서 이런 플루이드 컬렉션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팔로우하고 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는지 유무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초음파가 유용하겠습니다. 가성낭종은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가장 흔한 합병 중에 하나인데 대개 한 6주 이내에 소실되죠. 그럼 가성낭종이 왜 생기느냐? 췌장에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팬크레아틱 덕트의 손실로 인해서 팬크레아틱 엔자임이 트랩돼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개 6주 이내에 소실돼 70% 소실되기 때문에 그걸 소실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초음파로 팔로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가 췌장 가성낭종의 중요한 도구 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췌장 가성낭종의 초음파의 특징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일반 심플 시스트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플루이드가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네코익한 라운드 매스를 관찰되고 마진은 아주 스무스한 시스템 머를 보이게 되고 플루이드가 차있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인핸스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슈도시스트가 있으면 대개 하나로 생기지 않고 다발성으로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도 있지 않을까 하고 췌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성 췌장염을 보겠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췌장염이 반복되고 해서 비가역적으로 췌장의 실질이 손상을 받고 또 한 가지 펑션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췌장의 이런 파이브로시스로 인해서 췌장 F가 증가하고 인호모션을 하게 됩니다. 췌장 변형은 리버시로시스와 같이 아주 이레귤러하게 되고 췌장 실질의 위축이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한 90% 이상에서는 가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간의 확장, 협착이 있고 최근에 한 40%에서 결석이 보이게 되는데 이 결석만 보이는 이 한 가지 소견만으로 만성 췌장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췌장 실질이 심하게 아트로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이 이레귤러하고 이 헤드 쪽에는 칼시피케이션입니다. 대부분이 췌간이 심하게 확장되어 있으면서 톡토스하게 관찰되는 만성 췌장염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 있는 췌간 내에 담낭 담석과 같이 고에코에는 머티리얼이 보이고 후방에 고시체도 이런 췌간 채석이 있다면 이 한 가지 소견만으로도 만성 췌장염을 충분히 진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거의 한 90% 이상 모든 환자에서 이 팬크레아스 파렌카임이 저희의 칼시피케이션을 거의 다 대시됩니다. 이렇게 해서 췌장이 보여될 부위에 이상하게 지저는 F가 보이고 어퍼 섀도도 있다. 그러면 이게 칼시피케이션에 의한 것이거나 만성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이내에 췌장암을 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초음파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었고 그 이유는
췌장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췌장 실질의 아트로피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 자체를 노출하기도 어려운데 췌장 실질이 다 번드아웃돼서 아트로피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또 암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자, 정리를 해보면 종괴에 의한 직접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췌장 전체가 아트로피가 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심하게 벌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암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벌징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면은 에코가 인호모지니어스하고 에코는 떨어져요. 그 다음에 초음파 감소로 인해서 그 아래부분으로 후방으로 에코가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췌장암을 초음파로 진단할 때 직접 소견보다는 간접 소견이 더 중요합니다. 왜? 췌장암의 90% 이상은 덕탈셀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췌간의 협착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췌간 위측 쪽으로, 테일 쪽으로 심하게 확장되어 있다. 그럼 그 앞쪽으로 어떤 종괴에 의해서 막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췌장이 60%에서 두부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탈 바이올 덕트의 옵석션으로 인해서 당뇨와 당뇨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췌장 주변에 아까 혈관계를 보여드렸죠. 그런 혈관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압박이나 치는 소견이 있다는, 그 다음에 림프절 종괴, 그 다음에 리버를 봤더니 어떤 메타스틱 노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췌장 쪽을 오히려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어떤 종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췌장 두부 쪽에 종괴가 관찰되고 헤테로지니어스 하면서 이거로 인해서 밑집 쪽에 되게 심하게 확장되어 있으면서 이 스플라닉 베인도 압박을 받고 있는 소견입니다. 그런데 췌장의 종양이 한 1.5cm 작을 때는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췌장암의 엔도크라인 튜머, 내분비성 종양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 종괴 자체만으로 감별이 어렵지만 간접 소견으로 이렇게 CT를 찍어봤더니 췌간이 심하게 늘어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간접 소견으로 이것은 내분비성 종양이 아니고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종괴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췌장암이 아주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헤테로지니어스 하시고 이레귤러한 마진을 보이면서 주변에 우리가 커먼 헤파틱 아트리도 침범하는 이런 2차적인 소견도 보이게 됩니다. 췌장이 바디에 그러니까 종괴가 있다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일 쪽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평소에 초음파를 하실 때 횡단 스캔, 종단 스캔을 하시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췌장 미부 쪽에서 우리가 췌장 미부 쪽을 스플래닉을 윈도우로 해서 미부 쪽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해 두셔야 미부 쪽에서 정상적인 췌장이 어떻게 관찰되는지를 알아야만 그쪽에 이상 종괴가 있었을 때 이것은 최소한 정상은 아니구나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서 모든 환자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최단독의 질환을 놓치지 않고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정상적인 해부학을 잘 아셔야 되겠고, 이런 해부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랜드마크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병변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질환에 대한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을 숙지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